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에 일정으로 인해서 마감을 공유를 못 해드렸고 금요일과 월요일을 좀 통합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은 장세가 돌아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날에서 특별하게 뭐 우려감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통합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 이어서 연속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 언론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그 갑자기 또 아니고 원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유난히 많은 그 보도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갑자기 막 쏟아집니다. 평소보다 개인들이 눈에 잘 띄도록 막 방송 뉴스에도 나오고, 연일 팔아치우는 외국인들에 의해 막 코스피가 막 위기를 겪을 예정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발견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아, 외국인이 매도하는 장이었어? 아, 외국인이 왜 매도하겠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겠지. 나도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하고, 그거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접했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그때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그냥 팔 걸 지금도 매도하고 있네. 앞으로 20일, 지금 20일 매도하면 30일도 매도할 수 있고 40일도 매도할 수 있겠네. 아,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금요일 시장이었어요. 그 전까지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20일 정도 매도를 하면 음, 그냥 그 차트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도 다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루 이틀 다시 담았다가 다시 매도 추세를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수급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시점인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고 있고 다시 살 이유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금요일은 어, 금요일은 여기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팔다가 외국인들이 간만에 2천억을 샀던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10포인트 이상 올라왔던 날이었고요. 개인들은 2,200억. 솔직히 좀 과도했죠, 하루에. 한 1,000억에서 2천억 사이 정도를 보일 것으로 뭐 추정하고 있었는데 2천억을 넘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코스닥에서 어, 지금은 이제 오늘 거라서 안 보이지만 이 개인들이 그날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다가 주황색으로 보여드릴까요? 팔다가 이게 그 당시 개인들이에요. 팔다가 주춤거리니까 시장을 갑자기 분봉을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개인을 매도를 2천억을 성공시키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2천억에서 아슬아슬 주춤거리니까 개인 매도가 줄어드니까, 개인 매도가 2천억 근처 가서 잠깐 주춤거리니까 순간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또 자극하고 또 다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아, 그래도 역시 가던 나의 매도하는 방향이 맞아 하면서 다시 그냥 시원하게 팔고 마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 2,200억대로 매도한 거예요. 뭐 금요일에 좀 쏟을 만큼 많이 쏟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늘 다시 좀 채우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 주말 사이에 해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국 고용 지표조라든가 해서 미국 증시가 1% 정도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좀 있는 한 주말이었습니다. 북한과 이제 미국이 떠들썩했었죠. 무슨 뭐 미사일 뭐 핵실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서로 지금 되게 신경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북한 쏴버릴 거다.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음? 대응을 할 거다. 서로 지금 되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죠. 뭔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가장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중간에.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증시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우리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말에도 시장이 오늘 크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코스닥 기준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장중에 출렁임이 좀 거셌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고 굳이 지금 올려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오늘 단기적으로 요동을 많이 쳤잖아요. 보시면 이거 주황색 안 보인다. 굉장히 요동 많이 쳤잖아요. 그쵸? 240분 노란선 보이시죠? 240분 뭐 기준 라인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지금 고기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굉장히 안정적인 하루였어요. 그냥 뭐 변동성이 없어요. 거의.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옵션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언론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고 아니 뭐 언론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다고 광고를 해대는데 그걸 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건 개인들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아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살 때 됐네 하면서 금요일에 라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라인? 시장의 라인.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 겁낼 것 없는 위치. 이거 사실상 제가 여기를 타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했어요. 이탈할 만큼 부담스러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정말 심했죠. 누구나 예상한 수준을 다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심했어요. 심했으면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리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빠지거나. 근데 이럴 만한 내용이 지금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도망가야 된다고 표현을 또 많이 해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한번 쏟아버릴 수 있다. 당연 맞는 얘기예요. 음봉이 원래 이렇게 작게 모이면 한번 쏟아내는 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게 여름장이었고. 아니 근데 지금 여름장이랑 지금이랑 내용을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차트만 계속 비교를 하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과정으로 떨어지는지 수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돈이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런 위치마다 다 다른 거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맨날 그림 똑같이 나옵니까 그게? 여름에는 일본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주워 담고 있는 시기잖아요. 하나둘씩 주워 담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지금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만한 상황이에요. 그건 옵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옵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구름대 라인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탈했어요. 목요일에. 이탈할 만큼 정말 예상했던 자리를 다 이탈할 만큼 정말 안 좋은 날이었고 그거를 역이용해서 금요일에 전환점 일어나고 수급 바뀐다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날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많아 한 달 내내 내리고 제가 이날 기준으로 딱 한 달 풀로 치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 내내 내려갔다고. 근데 외국인이 오버페이스 매도하고 그러면 다음날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딱 들어서면 그날은 양봉이지. 전환되고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크게 또 요동칠 수 있을 만한 뭐 큰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스무스하게 또 만들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처해 있는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차트의 그림만 보지 말고. 언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언론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더 맞을 때가 많아요. 언론에서 공포감 형성하는 거, 기회다. 언론에서 기대감 형성하는 거, 꼭지다.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옵션인데 옵션 포지션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건데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자 이게 지금 맨 왼쪽이 이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이 코스피고 마지막이 다 보이나요? 다 보인다. 마지막이 코스닥인데 일단은 옵션은 닥보다는 코스피와 선물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선물 뭐 움직인 게 있나요? 오늘 하루 종일 일자 형태를 보였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어요? 옵션 만기를 3일 앞두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이 그냥 옵션 만기일이에요? 2019년 화려했던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던 한 해, 2018년은 한 해가 나중에 이제 연말 마감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며 특집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2018년 한 해는 개인 계좌가 많아지는 시기였어요. 정말 수백만 계좌가 늘어나는 시기였고 2019년에는 그 계좌에 자금이 힘이 실리는 시기였어요. 이 계좌들 개인들이 계좌 만든 거에다가 돈을 진짜 넣고 그 돈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1년 내내 7조 원 정도를 살 수 있었고 개인들이 7조 원 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팔아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한 해를 마감 짓는 마지막 파이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 마지막 내만여의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 3일 뒤. 오늘이 월요일이죠. 화수목 목요일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에서부터 옵션 포지션이 많이 급격하게 이틀 동안 변해버리면 거기에 맞게 출렁임이 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시장의 외적으로 뭔가 사건이 나오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하는 게 있어야겠죠. 트럼프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진짜 뭐 무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무력을 막 써버린다던가,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뭔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면 옵션은 분명히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엄청나게 출렁일 거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 만들어 놓은 위치가 옵션 포지션과 맞는지를 비교를 해주셔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서 말씀드렸던 거,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계속 277.5 근로는 한두 번밖에 안 써드린 것 같지만 제가 누적으로 장중 방송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277.5 이미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해놓고 있는 자리.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었죠?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이때죠. 이때였나요? 9월 추석 앞두고 9월 12일이었나요? 이미 9월 12일은 정해진 위치가 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이 위치부터 이건 코스피로 봐줘야 돼. 지금도 코스피로 보는 거니까. 여기 9월달에 9월 12일인가 그 추석 전날에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애초에 이 위치부터 코스피는 2050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거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신 분 지나간 그 영상, 유튜브 영상 다 보세요. 애초에 그랬잖아요. 2050이다. 기억하시죠? 지금은 여기 있지만 아니 이건 코스피는 2050 가니까 괜찮다. 어차피 8월달에 망가졌던 거 올라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옵션이 2050을 환산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로 온다고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얼마 전부터 277.5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강화. 얼마 전에도 떨어질 때도 277.5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외국인들이 그런 거 어떻게 그냥 나타난 현상들만 제가 말씀드릴 뿐이에요. 277.5로 가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무난히 다 돈 먹고 나오는 거예요. 기관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개인들은 당연히 힘을 못 쓰고 요새 기관들이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줄줄줄 끌려다니고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다 외국인들의 기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미국의 얘기, 중국의 얘기, 미중 간의 싸움 얘기, 뭐 홍콩 얘기,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북한과 지정학적 리스크조차도 북한과 미국이 둘이 간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내용에 따라 너무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장 극심한 것 같아요. 요즘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도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예요? 오늘 살짝 제가 강화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80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서 무난하게 움직인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이거 277.9 277.5 아까 전에 계속 거기서 반등 나오잖아요.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이탈 안 하고 그냥 반등 나오잖아요. 만들어 놓은 자리 코스피 환산하면 2080포인트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반등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내용 변동이 없는 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더라도 크게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일 이틀 이제 2, 3일 동안 옵션의 변동이 갑자기 크게 생겨. 그러면 제가 장중에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거 변동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아이고 시장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감이나 잡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1월은 영향력이 없었어요. 10월, 11월은 옵션 이상해. 딱 뚜렷한 게 하나도 없었어. 9월에 뚜렷했어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050포인트 간다고 코스피. 12월 은근히 뚜렷한 편입니다. 연말을 마감 짓는데 막판에 변동성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이미 먼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변동성 자체를 막판에 쏟아낼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얻어 맞은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100대 맞을 거를 애초에 그냥 10대씩 10일 맞은 거예요. 마지막 날 100대 맞을 거 10대씩 10일 맞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맞을 게 있어요? 별로 없겠죠. 그럼 이걸 토탈하면 무슨 얘기예요? 시장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니 지금 맞을 만큼 다 맞으신 거예요. 지금 다들 종아리 다 빨간 상태예요. 계좌 종아리 다 빨간 지금 얻어 맞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의해 너무 많이 끌려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해석을 또 가야 되니까 계속 주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평소보다 생각할 거리가 훨씬 많아요. 너무나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 외국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영향받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챙겨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대부분을 제가 다 해드리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기사를 속보를 이제 저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주시는 기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도 최대한 시너지를 내서 더 많은 정보와 생각을 그 정보를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틀 동안은 옵션 포지션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무난하게 단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대신에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옵션 변동이 크게 생기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옵션 변동이 갑자기 생긴다, 급격히 생긴다, 빠르게 포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래이래했는데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옵션이 변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날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인버스 같은 게 코스피와 정확히 반대의 형태를 당연히 반대의 형태를 보이는데 그 라인까지도 반대의 형태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차피 인버스 내려가면 당연히 코스피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라인까지 거꾸로 돼 있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이 파란 구름대의 하단 저항대에서 인버스가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현재 반대로 파란색이 아닌 이 주황 구름대 라인을 상단부를 타고 반등하는 상황이죠.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라인 자체도 완전히 역전 현상, 완전히 그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올라가기가 더 편할 거고 아까 그거는 저항받고 내려갈 인버스는 저항받고 내려갈 환경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금요일하고 월요일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고요. 종목은 이제 알파홀딩스 자꾸 9,100원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를 좀 더 끌어올린 것 같고 온코생 얘기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서 개인들이 많은 종목이라서 그리고 개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어디 걸어두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보통은 미리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또 한 호가로 하지 말고 좀 분할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얇으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두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쌓아두는 건 상관없지만 한쪽에 왕창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뭐 팔리면 또 다시 뭐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잡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온코색이 일단 12월 달에 발표하는 거 보고 나서 일단 줄였다가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바이오는 워낙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특징주도 뭐 에이프로젝트 캐시 무난하죠. 오늘 뭐 종목들이 뭐 특별하게 신경을 크게 써야 될 만한 것은 많이 없었고 시장 자체에 대한 집중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도 매수는 오늘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 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의 변화 그 압축 후 다시 매매하는, 그러니까 종목이 포트에서 변화하는 과정이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그거를 일단 중점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올리는 구간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